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백만장자 제임스 해밀턴이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귀한 뇌혈액형, 그리고 10종 추돌사고로 인한 심각한 출혈. 모든 의료진이 포기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같은 사고로 다친 한국 소녀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수혈해 드릴게요. 과연 이 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수혈 이후 벌어질 놀라운 반전은? 오늘도 여러분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욕의 맨해튼 한복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폭설로 인한 도로 결빙이 원인이었죠.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춰지지 않는 차들이 연쇄적으로 충돌하면서 총 10대의 차량이 뒤엉켰습니다. 꽝, 꽝꽝,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도로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인 차량이 2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신형 벤틀리 컨티넨탈. 뒷좌석에는 명문 사립학교 교복을 입은 16세 소녀가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해밀턴 그룹의 회장 딸, 에밀리 해밀턴이었죠. 연 매출 50억 달러를 자랑하는 거대 기업의 외동딸이자 뉴욕 사교계에서 공주님처럼 대접받던 소녀였습니다. 두 번째 차량은 10년도 더 된 낡은 혼다 시빅. 운전석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힘겹게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은, 뉴욕 주립대에서 간호학을 공부하는 유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어렵게 보내주는 학비로 공부하던 평범한 소녀였죠. 119 목격자들의 신고가 잇따랐고 곧 구급차와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달려와 부상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어린 소녀가 의식불명 상태예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빨리 병원으로. 에밀리의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복부 뇌출혈과 함께 머리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반면 지은이는 이마 열상과 늑골 골절 정도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이었습니다. 지은 씨, 괜찮으세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구급대원이 영어로 물었지만 지은이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의 충격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옆 차량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심각해 보이는 어린 소녀가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구급차에는 2명 모두 실렸습니다. 에밀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심각한 상태였고 지은이는 의식은 있었지만 충격으로 인해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맨해튼 메디컬 센터로 최대한 빨리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동안 지은이는 계속해서 에밀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고를 당한 운명의 동반자.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두 소녀가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인연으로 엮일지를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에밀리는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녀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7040 계속 떨어지고 있어. 복부 CT 급히, 뇌출혈 의심. 혈액형 검사 결과는?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뇌 AB형입니다.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뇌 혈액형. 전 인구의 1% 미만이 가지는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었죠. 그것도 AB형이라니 더욱 구하기 어려운 혈액이었습니다. 혈액은행에 연락했어? 이미 했는데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의료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혈액 공급 없이는 수술을 진행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에밀리의 생명은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에서 급하게 날아온 전화가 병원을 뒤흔들었습니다. 해밀턴 그룹 회장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제임스 해밀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의 회장이지만 지금은 그저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개인 제트기로 향하고 있으니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해 놓으라고 전해 병원 측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의료진이 아니라 혈액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혈액 없이는 수술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편 지은이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에밀리 쪽을 계속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호학을 공부하는 그녀는 의료진들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 괜찮을까요? 지은이가 처치를 해주던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에밀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 후 마침내 해밀턴 부부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개인 제트기를 타고 런던에서 뉴욕까지 단숨에 날아온 것입니다. 우리 딸은 어디 있습니까? 에밀리는? 제임스 해밀턴이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습니다. 그의 옆에는 에르메스 코트를 입은 부인 빅토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담당 의사인 김 원장이 나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원장은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외과의사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심각합니다. 복부 뇌출혈이 계속되고 있고 외압도 상승하고 있어서 즉시 수술이 필요한데. 그럼 당장 수술하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임스가 급하게 말했지만 김 원장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문제는 혈액입니다. 따님이 왜 AB형인데 어느 혈액은행에도 재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데. 하지만 이번만큼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전 뉴욕의 병원을 다 뒤져도 왜 AB형 혈액을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사고를 당한 한국 소녀 박지은. 그녀가 이 절망적인 상황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한국 유학생이 곧 모든 것을 바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미안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김 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해밀턴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8시간이 지났고 에밀리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고 의식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설마 우리 딸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겠죠? 제임스 해밀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이 없었는데 지금 가장 소중한 딸의 생명 앞에서는 그 모든 재산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물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같은 사고 환자 중에 혈액형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라고? 김 원장이 급하게 결과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크게 놀라며 커졌습니다. 이건 왜 AB형? 그렇습니다. 같은 사고를 당한 박지은이 바로 에밀리와 같은 희귀한 혈액형이었던 것입니다. 전 인구의 0.5%도 안 되는 확률, 그것도 같은 사고에서 만날 확률은 천문학적 숫자였죠. 정말입니까? 어디 있는 환자예요? 세병동에 입원해 있는 한국인 환자입니다. 박지은이라는 분인데 김 원장은 즉시 달려갔습니다. 해밀턴 부부도 뒤따라왔죠. 그들이 세병동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흰거즈가 붙어 있었고 갈비뼈 골절 때문에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지은 씨, 안녕하세요. 김 원장이 한국어로 말을 걸자 지은이의 눈에 반가움이 스쳤습니다. 이곳에 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어가 그리웠거든요. 안녕하세요. 원장님이세요? 네, 김 원장입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같이 사고 난 어린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벤틀리에 타고 있던. 지은이의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에밀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지은이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여쭤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 원장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에밀리의 위험한 상태, 그리고 희귀한 혈액형 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이죠. 그래서 혹시 지은 씨가 수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지은 씨도 다치신 상태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김 원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이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해드려야죠.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잠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지은 씨도 다치신 상태고 수혈은 결코 가볍게 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은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수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죠. 그때 뒤에서 제임스 해밀턴이 나섰습니다. 잠깐, 이 사람이 우리 딸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임스는 지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병원복을 입고 있는 동양인 소녀. 자신의 딸을 구할 사람이 이런 평범한 사람이라니 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혈액형이 일치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김 원장이 설명했지만 제임스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람 건강한 거 맞나요? 전염병 같은 건 없고?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모든 검사를 다 하고 진행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 원장이 제임스를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사실 김 원장도 제임스의 태도가 불쾌했지만 지금은 에밀리의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지은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은 씨도 부상을 당하신 상태인데.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을 바라는 것도 명예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사고를 당한 어린 생명을 구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뿐이었죠. 그럼 지금 당장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2시간 동안 지은이는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감염성 질환 검사, 간 기능 검사까지. 모든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완벽합니다. 수혈 진행에도 문제 없어요. 김 원장이 결과를 보고하자 해밀턴 부부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그럼 당장 시작하죠. 제임스가 급하게 말했지만 김 원장은 지은이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지은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지은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빅토리아 해밀턴이 처음으로 지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빅토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만한 성격이라도 딸의 생명을 구해줄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수혈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지은이는 수혈실로 이동했고 간호사들이 그녀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아프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지은이는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피가 에밀리에게 전해져서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400질 정도면 될까요? 일단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김 원장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지은이도 부상 환자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뽑을 수는 없었거든요.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지은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시며 힘들게 자신을 미국에 보내주신 부모님. 만약 부모님이 지금 상황을 알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딸이 남을 도왔구나. 잘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은이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배운 게 있었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요. 다 됐습니다. 차백시의 피가 모이자 간호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지은이는 약간 어지러웠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에밀리 수술을 시작할 수 있어요. 김 원장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의 피가 담긴 혈액팩을 들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지은이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피가 그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그 아이가 다시 건강하게 웃을 수 있기를 말이죠. 하지만 지은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순수한 희생이 곧 어떤 배신과 상처로 돌아올지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지를요. 수술이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김 원장과 최고의 의료진들이 에밀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지은이의 피 덕분에 드디어 수술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해밀턴 부부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계속해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고 빅토리아는 샤넬 핸드백을 꼭 쥔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에밀리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최고 의료진이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한국 에피도 받았으니까. 제임스의 말투에는 여전히 지은이에 대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그 한국 애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그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편 지은이는 세병동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차백질 수혈로 인해 몸이 허약해진 상태였지만 에밀리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괜찮으세요? 같은 병실을 쓰는 미국인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로시라는 이름의 70대 할머니였는데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었던 터였죠. 네, 괜찮아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자신도 다쳤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피까지 나눠주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일이에요. 도로시 할머니의 칭찬에 지은이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죠.
당연한 일이라고요. 허허. 정말 마음씨가 고운 아가씨네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병인 복장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해밀턴이 고용한 전문 간병인이었죠. 실례합니다. 해밀턴 가족이 보낸 사람인데요. 수혈해 주신 분이 여기 계신다고 해서. 아, 네. 제가 박지은입니다. 지은이가 일어나려고 하자 간병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지 마세요. 해밀턴 가족께서 감사의 표시로 이걸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간병인이 내민 것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지은이가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50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혈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은이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은 돈을 받으려고 수혈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생명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이렇게 돈을 주다니. 죄송한데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다시 가져가 주세요. 왜요? 해밀턴 가족이 정말 감사해 하시는데 돈을 받으려고 도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받을게요. 지은이가 봉투를 다시 내밀자 간병인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돈을 받고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정말 안 받으시겠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간병인이 돌아간 후 도로시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가씨네요. 500달러면 학생에게는 큰 돈일 텐데 실제로 지은이에게 500달러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어렵게 보내주는 생활비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은이는 생명을 구한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간병인이 다시 왔습니다. 해밀턴 가족께서 정말 당황하시더라고요. 돈을 안 받는다니. 그럼 이건 어떠세요? 이번에는 티파니 목걸이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마음만 받을게요. 지은이가 다시 거절하자 간병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해밀턴 가족이 뭐라고 할지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그냥 그 아이가 건강해지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간병인이 떠난 후 지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했거든요. 500달러만 있어도 한 달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김 원장이 수술복을 입은 채 수술실에서 나왔고 해밀턴 부부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딸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괜찮다는 거죠? 빅토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은 씨의 수혈 덕분에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해밀턴 부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의 다음 말에 그들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는 드렸나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자신도 다쳤는데 아무 조건 없이 수혈해 주시고 심지어 돈도 받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요? 간병인을 통해서 처리했어요. 제임스의 말투는 마치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무미건조했습니다. 김 원장은 그런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참았습니다. 지은 씨를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시간 되면 그렇게 하죠. 하지만 제임스의 목소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역력했습니다. 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진정한 감사보다는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해밀턴 부부는 병원 근처 5성급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루에 5,000달러가 넘는 최고급 백실이었죠. 여보, 그 한국 애가 정말 이상해요. 돈도 안 받고 선물도 안 받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요? 빅토리아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나중에 더 큰 걸 노리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해밀턴 가족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맞아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척 하다가 나중에 거액을 요구할 생각이겠죠.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두 사람은 지은이의 순수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돈으로 거래되고 순수한 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에밀리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만 잘 보이고 그 다음에는 적당히 선에서 마무리하자고요. 그래요. 너무 친하게 지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편 세병동에서는 지은이가 힘들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혈로 인한 피로와 부상으로 인한 고통이 겹쳐 있었지만 그래도 에밀리가 살았다는 소식에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도로시 할머니가 지은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아이구나. 저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지은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구해준 가족들이 벌써부터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에밀리가 드디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해밀턴 부부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고 병원 전체가 기적이라며 떠들썩했습니다. 엄마, 에밀리의 약한 목소리에 빅토리아가 달려갔습니다. 에밀리, 정말 다행이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어떻게 된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 원장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고와 수술, 그리고 지은이의 수혈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그 한국분 덕분이라는 거네요. 맞아, 정말 고마운 분이야. 빅토리아가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에밀리의 요청에 제임스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에밀리, 너는 아직 회복 중이야. 나중에 퇴원하고 나서 생각해보자. 하지만 안 돼. 지금은 내 건강이 우선이야. 제임스는 딸이 지은이와 친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계층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밀턴 가족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 없고 오히려 의심과 경계만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진정한 가치와 해밀턴 가족의 추악한 본성이 곧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거든요. 에밀리가 의식을 회복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이 나왔죠. 해밀턴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본격적인 회복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에밀리를 런던으로 데려가서 회복시키는 게 어떨까요? 여기 미국 병원보다는 우리가 아는 곳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빅토리아가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곳에서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특히 지은이와 관련된 일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죠.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그 전에 그 한국의 문제부터 정리해야겠어. 제임스가 골치 아프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 계속 여기 있으면 에밀리가 만나자고 할 텐데 그럼 나중에 더 복잡해질 거야. 맞아요. 벌써 간병인을 통해서 여러 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에밀리가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해밀턴 부부는 지은이와 에밀리가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계층이 다른 사람과 딸이 친해지면 나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직접 가서 정리하고 올게. 제임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임스 해밀턴이 세병동에 나타났습니다. $3,000짜리 아르마니 수트를 입고 $100,000가 넘는 파텍 필립 시계를 찬 모습이었죠. 병동 전체가 그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될 정도였습니다. 박지은 씨 맞나요? 지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밀리의 아버지가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일어나려고 하자 제임스가 손짓했습니다. 아니에요. 앉아 있어요. 제임스의 말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대하는 태도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우선 고맙다는 말을 전하러 왔어요. 우리 딸 살려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은이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제임스의 표정은 딱히 감동받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앞으로 우리 가족과 관련해서 특별한 기대나 바라는 게 있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가 당황스러워하자 제임스가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글쎄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돈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의심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제임스가 안도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우리 가족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어요? 우리 딸이 아직 어려서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교육상 좋지 않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런 뜻은 아니고 뭐랄까 계층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서로를 위해서도 선을 긋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임스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이 계층이 다른 사람, 즉 아래 계층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일을 언론에 알린다거나 SNS에 올린다거나 하지는 않겠죠. 우리 가족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지은이가 간신히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걸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임스가 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1만 수혈해 주신 것과 앞으로 입막음. 아니, 조용히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지은이는 그 수표를 보고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입막음이라는 단어가 특히 마음을 아프게 했죠.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적어요? 그럼 얼마나 원하는데요? 제임스의 말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지은이가 돈을 거부하자 오히려 의심스러워한 것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받고 싶지 않아요. 이상하네요.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 딸과 친해지려는 건 아니죠? 지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것이 이렇게 의심받을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전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 말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제임스는 지은이의 순수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거래였고 순수한 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딸도 곧 런던으로 돌아갈 예정이니까 만날 일도 없을 거고요. 제임스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에밀리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에밀리, 왜 여기 나와? 아직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에밀리가 지은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에밀리예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지은이는 에밀리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와 달리 정말 순수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전 박지은이에요.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언니께 제대로 감사 인사드렸죠? 에밀리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지만 제임스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에밀리, 우리 가자. 너는 아직 쉬어야 해. 잠깐만요, 아빠. 언니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임스는 강제로 에밀리를 데려갔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미안해요. 에밀리가 아쉬워하며 떠났고 지은이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계층이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들, 입막음. 이런 말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지은이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직원이 지은이에게 퇴원 통지서를 가져온 것입니다. 지은 씨, 퇴원하셔야 해요. 네, 아직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해밀턴 가족 측에서 더 이상 같은 병원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거나 퇴원하시라고 하네요. 지은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이렇게 내쫓다니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해밀턴 가족이 지은 씨 치료비는 모두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그 대신 빨리 나가달라고 하고요. 결국 지은이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병원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갈비뼈가 아직 아픈 상태였지만 어쩔 수 없었죠. 병원을 나서면서 지은이는 마지막으로 에밀리의 병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순수해 보였는데 과연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자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닮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은이는 쓸쓸한 마음으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곧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때 진정한 반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차별하고 내쫓은 해밀턴 가족의 행동이 곧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아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병원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갈비뼈 통증을 참으며 혼자 회복하고 있었죠. 부모님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만 끼쳐드릴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해밀턴 가족은 에밀리의 런던 이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의료진과 함께 전용기로 이동할 예정이었죠. 여보, 그 한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빅토리아가 물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됐어. 더 이상 우리와 엮일 일은 없을 거야. 제임스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에밀리도 이제 그 일은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에밀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빠, 지은 언니는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에밀리,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는 거야. 하지만 언니가 절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에밀리의 순수한 마음이 부모에게는 오히려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중 한 명이 이 모든 상황을 SNS에 올린 것입니다. 제시카라는 이름의 간호사였는데 그녀는 지은이의 순수한 모습과 해밀턴 가족의 차가운 대우를 모두 지켜본 터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제시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실화를 목격했습니다. 10종 추돌 사고에서 한국인 간호학과 학생이 같이 다쳤는데 백만장자 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돈으로 입막음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병원에서 내쫓았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해밀턴이라는 성씨가 언급되면서 사람들이 해밀턴 그룹과 연결지어 생각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댓글이 달렸습니다. 설마 그 해밀턴 그룹 말하는 거예요? 진짜라면 정말 실망이네요. 돈이 많으면 사람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 한국 학생분 연락처 아는 분 없나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 지역 언론의 눈에 띄었습니다. ABC 뉴욕 지역 방송국의 탐사 전문 기자인 마이클 존슨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네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마이클은 즉시 병원에 연락했고 김 원장과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원장님,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김 원장은 처음에는 환자 기밀을 들먹이며 거부했지만 마이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박지은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는데 김 원장이 그동안 목격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의 순수한 희생정신, 돈과 선물을 거절한 일, 그리고 해밀턴 가족의 차가운 대우까지 말이죠. 특히 제임스 해밀턴 씨가 지은 씨에게 한 말들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계층이 다른 사람이라니 생명의 은인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이 인터뷰는 그날 저녁 뉴스에 방송됐습니다. 안녕하세요. ABC 뉴스 마이클 존슨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0종 추돌 사고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인데요. 뉴스는 사고 현장부터 시작해서 지은이의 수혈, 그리고 해밀턴 가족의 행동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계층이 다른 사람이라며 차별하고 결국에는 병원에서 내쫓은 해밀턴 그룹 회장 제임스 해밀턴 씨. 과연 이것이 인간으로서 올바른 행동일까요? 뉴스가 나가자마자 해밀턴 그룹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회사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 게시판에는 항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회사의 제품은 절대 사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 건가요? 회장부터 이런데 회사가 제대로 될 리 없죠. 해밀턴 그룹의 주가는 하루 만에 15%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치면 80억 달러가 날아간 것이었죠. 제임스 해밀턴은 급하게 소집된 이사회에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회장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건가요? 언론에서는 우리 회사를 인종차별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제임스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일단 진화에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Shots for 지은이를 위해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은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차별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돼요. 돈이 많다고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지은 씨 같은 분이 진짜 영웅이에요.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고 지은이의 부모님도 뉴스를 통해 딸의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여보, 우리 지은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킨집에서 일하던 아버지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일을 왜 말을 안 했을까? 부모님은 즉시 지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뉴스에서 봤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을 안 했니? 엄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 바보야, 우리 딸이 사람 목숨을 구했는데 왜 걱정이야? 자랑스럽다. 지은이의 아버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아빠다. 정말 잘했다. 우리가 키운 딸이 맞구나. 부모님의 따뜻한 말에 지은이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됐다. 전 세계가 우리 딸 편이야.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은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변호사들이 무료 변호를 제공하겠다고 나섰고, 의료진들이 무료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뉴욕시장까지 나서서 지은이를 격려했습니다. 박지은 씨는 뉴욕시의 영웅입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뉴욕의 정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반면 해밀턴 가족은 점점 더 곤란한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언론의 질타는 계속됐고 회사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가장 힘들어한 것은 에밀리였습니다. 부모의 행동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거든요. 에밀리, 너희 아빠 정말 그런 일을 했어. 생명의 은인을 그렇게 대했다고? 나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에밀리는 부모에게 따졌습니다. 아빠, 엄마, 왜 지은 언니를 그렇게 대한 거예요? 언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에밀리,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생명의 은인을 차별하고 내쫓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에밀리는 처음으로 부모에게 반항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지은이에게 가서 사과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부모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에밀리,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얽히면 안 돼. 조용히 있어야 해. 싫어요. 저는 지은 언니를 만날 거예요. 이렇게 해밀턴 가족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누가 진짜 영웅이고 누가 진짜 악역인지 알게 됐습니다. 돈과 지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해밀턴 가족과 순수한 마음으로 생명을 구한 지은이. 그 대조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해밀턴 그룹은 위기 관리 전문가들을 급하게 고용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PR 회사인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의 CEO 레베카 스미스가 직접 뉴욕으로 날아왔죠. 제임스,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레베카가 긴급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주가와 부정적인 뉴스들이 표시되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임스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틀 만에 회사 시가총액 120억 달러가 날아간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공개 사과부터 해야 해요. 그리고 그 한국 학생에게 거액의 보상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세요.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빅토리아가 반발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회사가 망하는 것과 자존심 상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레베카의 말에 제임스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해밀턴 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해밀턴 그룹은 박지은 씨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동안의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지은 씨께 100만 달러의 감사금과 함께 의료비, 생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제 와서 돈으로 무마하려고 하네요. 100만 달러로 인간의 존엄성을 샀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너무 뻔한 쇼 아닌가요? 특히 지은이의 반응이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하자 지은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처음에도 그랬듯이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만 달러인데요. 학생에게는 정말 큰 돈이잖아요. 기자가 물었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이 인터뷰가 방송되자 사람들은 더욱 지은이를 지지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100만 달러도 거절하다니.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웅이에요.
해밀턴 가족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해요. 해밀턴 그룹의 주가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사과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입니다. 레베카는 더 강한 수단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임스가 직접 나서서 TV 인터뷰를 해야 해요.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를 하세요. 딸을 잃을 뻔한 아버지의 심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며칠 후 제임스 해밀턴이 CNN에 출연했습니다. 유명한 앵커 앤더슨 쿠퍼와의 단독 인터뷰였죠. 제임스 씨,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딸을 잃을 뻔한 충격으로 정신이 없었어요. 박지은 씨께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제임스가 연기하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박지은 씨를 계층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제가 잘못 표현했어요. 제 딸이 어려서 너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뿐입니다. 결코 차별의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시청자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연기 같은 사과에 더욱 분노했죠. 저 눈물이 진짜 같나요? 정말 뻔뻔하네요. 이제 와서 저런 변명을. 딸을 핑계로 대는 것도 역겨워요. 인터뷰 후 해밀턴 그룹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고 직원들까지 사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밀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부모 몰래 기자들에게 연락한 것입니다. 저는 제 부모의 행동이 부끄럽습니다. 지은 언니를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16세 소녀가 부모에게 반기를 든 것이었거든요. 제임스와 빅토리아는 황급히 에밀리를 말렸습니다. 에밀리,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아빠, 엄마가 틀렸어요. 지은 언니는 저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대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이유가. 무슨 이유요? 언니가 가난하고 한국 사람이라서요. 에밀리의 직설적인 말에 부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에밀리, 너는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몰라. 어리다고요? 저도 이제 충분히 알아요. 사람을 돈이나 지위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요. 에밀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결국 에밀리는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혼자 지은이를 찾아갔습니다. 경비원들과 간병인들을 따돌리고 택시를 타고 지은이의 원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언니, 저예요. 에밀리.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지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밀리, 어떻게 여기를? 문을 열자 에밀리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 부모님이 언니께 너무 심한 일을 했어요. 지은이는 에밀리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었죠. 괜찮아, 에밀리.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저 때문에 언니가 힘든 일을 당하신 거잖아요. 에밀리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일어나, 에밀리. 정말 괜찮다고. 지은이가 에밀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천사예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피까지 나눠주시고. 아니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너도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싶어질 거야. 네, 저도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히 지나가던 기자에게 목격됐습니다. 이 따뜻한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신문에 실렸죠. 백만장자 딸, 부모 반대 무릅쓰고 생명의 은인에게 사과. 이 기사가 나가자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밀리의 용기를 칭찬했고 반대로 부모인 제임스와 빅토리아를 더욱 비난했습니다. 딸이 부모보다 훨씬 훌륭하네요. 16살 아이가 어른들보다 더 어른스러워요. 해밀턴 부부는 딸에게 배워야 해요. 제임스와 빅토리아는 딸마저 자신들을 등지자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회사는 계속 위기에 빠져 있었고 가족도 해체 위기였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빅토리아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제임스도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진심으로 뉘우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체면과 회사 걱정만 하고 있었죠. 반면 지은이와 에밀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이는 다르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은 금세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언니, 저도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언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 에밀리는 마음이 따뜻하니까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야. 두 사람의 우정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밀턴 부부는
이런 딸의 변화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에밀리가 너무 변했어. 저런 식으로 키우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 게 아닌데. 그래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나?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해밀턴 그룹의 위기는 계속 심화되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들이 진정한 반성과 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해밀턴 그룹의 위기는 계속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졌고 주요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창립 5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임스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그의 퇴진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임스, 미안하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해. 이사회 의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회사와는 별개의 개인적인 일. 당신이 해밀턴 그룹의 얼굴이에요. 당신의 행동이 곧 회사의 이미지입니다. 제가 물러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늦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손해를 봤거든요. 제임스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과 지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날 밤, 제임스는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50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뉴욕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의 순수한 마음, 에밀리의 실망한 눈빛,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분노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여기를? 회사 직원이 연락했어요. 혹시 무슨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까봐 걱정돼서요. 김 원장이 제임스 옆에 다가와 섰습니다. 원장님도 저를 비난하러 온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한 명의 의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임스 씨, 저도 어려서는 가난했어요. 한국에서 이민 와서 온갖 차별을 다 받으며 자랐죠. 김 원장이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한백인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고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지은 씨를 보면서 그때의 저를 떠올렸어요.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려는 모습 말이죠. 제임스는 김 원장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제임스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짜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일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짜 뉘우치는 마음이요. 김 원장의 말에 제임스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제임스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해밀턴 그룹 회장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표였거든요. 특히 박지은 씨와 같은 형편이 어려운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지은 씨의 이름으로 말이죠. 이 발표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의 절반을 기부한다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네. 너무 뻔한 쇼 아닌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워. 제임스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며칠 후 제임스는 혼자 지은이를 찾아갔습니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서 말이죠. 그리고 지은이의 원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이는 창문을 통해 무릎 꿇고 있는 제임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하게 문을 열고 나갔죠.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안 됩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커요. 지은 씨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제임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요. 일어나세요.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지은이가 제임스를 일으키려 했지만 제임스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저는 그동안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도 돈으로 판단하고 계층으로 나누고 정말 어리석었어요. 지은 씨를 보면서 알았어요.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를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더라고요. 제임스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딸 에밀리가 지은 씨를 통해 배운 걸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제가 16년 동안 가르치지 못한 걸 지은 씨가 며칠 만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은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임스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신 거죠? 정말 진심입니다. 다시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 지은 씨가 허락해 주신다면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가족이요? 지은 씨는 제 딸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이미 우리 가족이나 다져요. 이때 에밀리와 빅토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에밀리가 아버지의 행동을 알고 엄마를 데리고 온 것이었죠. 에밀리가 감동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빅토리아도 남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 씨,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빅토리아의 사과는 남편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평생 고개 숙인 적이 없었거든요. 지은이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정말 괜찮아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에밀리 때문에라도 용서하고 싶어요. 그 순간 네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죠. 이 모든 장면은 우연히 지나가던 시민이 촬영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해밀턴 부부가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퍼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같은데 저 눈물은 가짜가 아닌 것 같아.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지은 씨 정말 천사다. 저런 것도 용서해 주다니. 특히 지은이가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화해를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김 원장도 이 소식을 들고 감동했습니다. 역시 지은 씨다. 진짜 성인이야. 며칠 후 해밀턴 가족과 지은이는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진정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제임스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은 장학재단을 통해 전 세계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인 지은 씨의 이름으로 말이죠. 에밀리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지은 언니처럼 간호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그리고 언니가 보여준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지은이는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배운 게 있어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요. 이 기자회견 이후 해밀턴 그룹의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족이 진정으로 변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과 지위가 아닌 사랑과 진심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것이었죠. 지은이의 순수한 희생이 결국 모든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특별한 가족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주인은 더 이상 제임스 해밀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박지은이었죠. 언니, 이 집 정말 너무 커요. 혼자 살기에는. 에밀리가 거대한 거실을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제임스 아저씨가 꼭 여기서 살라고 하시는데 전 원래 원룸이 더 편했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임스가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지은이에게 선물하겠다고 했을 때 지은이는 한참을 거절했었죠.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받아달라는 제임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지은아, 차 준비됐다. 부엌에서 빅토리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빅토리아 해밀턴이 직접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하인들이 모든 것을 해줬던 그녀가 이제는 지은이를 위해 기꺼이 요리를 배우고 있었죠. 빅토리아, 이모, 제가 할게요. 안 돼. 오늘은 이모가 해주는 날이야. 지은이는 그냥 앉아서 쉬어. 빅토리아는 이제 지은이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 더 소중히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거실에는 제임스가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문은 경제신문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신문이었죠. 요즘 제임스는 사업보다 사회봉사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은아, 여기 보니까
지은 장학재단에서 이번에 5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네. 정말 뿌듯하다. 제임스가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은 장학재단은 지난 6개월 동안 전 세계 5,000명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과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도왔죠. 제임스 아저씨 덕분이에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보여준 마음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 우리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야. 이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가 문을 열자 김 원장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 원장님, 어서 들어오세요. 지은 씨, 그리고 해밀턴 가족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는데요. 김 원장이 들어오자 거실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김 원장은 이 가족의 화해를 도운 은인이었거든요. 원장님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에밀리가 김 원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간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에밀리가 간호학과에 입학이 확정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언니, 저 정말 떨려요. 과연 언니처럼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에밀리, 넌 이미 충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기술은 배우면 되는 거고. 지은이가 에밀리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빅토리아가 차를 가져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딸들이 모두 간호사가 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빅토리아는 이제 지은이를 우리 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빅토리아, 이모, 우시면 안 돼요.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고마운 눈물이야. 지은아, 너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제임스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거든요. 지은아, 너에게 줄 게 있어. 제임스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또 뭘 주시려고? 지은이가 당황해하자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싼 건 아니야. 직접 만든 거야. 상자를 열자 수제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목걸이였죠. 제임스 아저씨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목공에 배워서 만들었어. 좀 어설프지만. 아니에요.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지은이가 목걸이를 목에 걸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때 지은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엄마? 지은아, 우리 딸 졸업 축하한다. 아빠랑 나랑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보고 싶어요. 우리도 보고 싶어. 그런데 너 정말 행복하지? 전화기 너머로 치킨집의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좋은 가족들이 생겼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 해밀턴 가족들 잘해주지? 네, 정말 잘해주세요. 친가족보다 더요. 제임스와 빅토리아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한국에 가서 내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요? 당연하지. 우리 딸의 부모님이신데. 이 말에 지은이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에밀리가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없었을 거예요. 나도 고마워, 에밀리. 너희 덕분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 김 원장이 이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지은 씨가 에밀리에게 수혈해준 건 피였지만 사실은 사랑을 나눠준 거였어요. 김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은이가 우리에게 준 건 생명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빅토리아가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지은 장학재단을 더 크게 확장해보자. 그리고 의료봉사도 시작하고. 제임스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간호사가 되면 함께 봉사하고 싶어요. 에밀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지부를 만들어서 지은이 부모님도 함께 하실 수 있게 하자. 빅토리아의 제안에 지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부모님도? 당연하지. 지은이 같은 딸을 키우신 분들이니까 분명히 훌륭하실 거야. 이렇게 해서 한국의 작은 치킨집과 미국의 대기업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모든 것은 한 소녀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됐죠. 몇 달 후, 지은이는 뉴욕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는 간호대학 1학년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어느 날,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가난한 이민자 가족의 아이였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 장학재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드릴게요. 지은이가 그 가족에게 말했을 때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지은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요. 그날 밤, 지은이는 일기에 썼습니다. 6개월 전 나는 단순히 생명을 구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증오는 증오를 낳지만 사랑은 더 큰 사랑을 낳는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은 장학재단은 전 세계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지은이에게 묻습니다. 그때 왜 용서할 수 있었나요? 그렇게 모욕당했는데. 그러면 지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미움을 품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람을 외모나 출신, 경제적 지위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은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겉모습과 조건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일까요?